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보훈단체들을 한 건물에 입주시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한 경로당 건물. 경로당 입구 옆에 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서구 광복회 사무실이 나옵니다. 이곳저곳 거처를 옮기다 수년 전부터 경로당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서구는 국채보상로에 있는 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보훈회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이곳에는 전몰, 군경, 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보훈 가족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보훈정신 함량을 상징하는 건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지난 2월 동인동의 보훈회관 조성을 마무리하고 개관했습니다. 상위 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사무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휴게실도 갖춰졌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을 건립 중이고 남구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비롯해 북구와 달성구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통합 복지 정책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따로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들을 예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보훈회관 건립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소규모 병설 유치원 3곳이 거점 유치원 한 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거점 유치원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은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방학 기간만이라도 원아들을 한데 모아놓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소규모 유치원 자체에서 아주 제한적인 프로그램밖에 못 운영했었는데 실제로 학생 수가 늘고 또 요일마다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 이번 여름방학 동안 대구에서 운영 중인 거점형 유치원은 모두 4곳, 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장동, 장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을 불러들여 함께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매곡초등학교와 다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인근의 왕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모여 이전보다 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일주일에 신체 체육 활동을 2번, 미술과 음악, 영어 과정을 1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화수가 적어서 할 수 없었던 활동이 가능해졌고 또 3개 유치원이 일시적으로 통합되면서 재정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도 열리게 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애들이 많아져서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돼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점형 유치원은 오후 7시까지 원아를 돌봐주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학구가 넓어진 만큼 평소에 없던 통학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등 하원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점형 방과 후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2%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나 이런 데 자칫 의존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관에 와서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상호작용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점형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누리 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 중에 여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높은 사회성 증진의 효과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도 우리 부모님과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질 높은 급식과 간식 제공도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새들은 사람과 달리 투명한 유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투명 유리 방음벽의 경우 새들이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아직 개발이 시작도 안 된 전북 완주 미니 복합타운에 수년 전 설치해 놓은 방음벽이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온라인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입니다. 이곳 네이처링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례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최근 관련 사례가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미니 복합타운입니다. 지난달에만 20여 마리의 조류 사체가 발견됐는데 참새와 맷비둘기에서부터 붉은 머리 오목눈이, 물가치, 꿩, 물총새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날 밤 이미 한 차례 사체를 수거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죽어있는 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부진에 설치된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완주군 미니 복합단지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 미뤄지면서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리 설치해 놓은 방음벽은 제 기능을 못한 채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보고된 야생조류 충돌 사례만 해도 지난 2022년 10월부터 300여 건에 달합니다. 관찰이 어려운 부지 안쪽까지 더하면 사례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안쪽 조사를 제가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요거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거기가 500마리 이상이 죽은 건데. 지난해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미 설치된 완주 미니복합타운의 방음벽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 해 국내에서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만 800만 마리.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대구시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구 시민이어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는 전국의 인재들이 유입되면 개방성이 강화될 거라며 반기곤 있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총 13명을 뽑는 데 지원한 수험생은 1,331명, 경쟁률은 102.4대 1입니다. 지난해 58.5대 1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시가 이번 임용시험에서부터 대구시 거주자여야 한다는 지역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 것이 경쟁률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서울시 외에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구시가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자 대구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공공시설관리공단 등 다른 시 산하기관으로도 이 정책은 확대됐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면 개방성이 강화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응시 시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90점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거 넘기면 뭐 합격인데 그해
만약에 뭐 너무 세져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거 아니면 평균적으로 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리는 거에 두다 보니까 2배 정도 뛰면 좀 공시생 입장에서 불안할. 일부 수험생들은 거주지 제한 폐지는 공시생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며 합격선이 올라갈 경우 그 부담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반대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대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그나마 공무원이 괜찮은 직장인데 그거마저 타지 사람에게 내어준다. 대구 청년들만 힘들다. 대구 출신들에게는 역차별이어서 하려면 전국이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거주 청년들을 2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좌절하고 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기 바란다는 대구시장님의 말에 지역 거주 청년들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당함으로써 2번 좌절시키는.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에 대구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며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일본 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일본 뇌염 매개모기로 알려진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된 모기의 50% 이상이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되자 25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일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전체 모기 중 작은 빨간집 모기의 밀도는 7월 5주차 30%에 달했습니다. 제3군 법정 감염병인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암갈색의 그 색상을 띠고 있는데 몸에는 무늬가 선명한 게 없습니다. 두둥이에 흰 백색의 어떤 그 중간에 띠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논이나 그 주변의 웅덩이, 그다음에 동물 축사 등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야간에 흡혈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으시거나 모기 기피제를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후 12개월에서 12살 이하 아동의 경우 일정에 맞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고위험군 성인들에게도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달서 목재문화관을 찾고 있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양한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는 달서 목재문화관을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산 자락에 있는 달서 목재문화관. 여름방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목재를 체험하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이 이곳 달서 목재문화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나무로 되어 있고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 놀이터도 있어서 신체 놀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예약해서 오는 편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 나무 상상 놀이터는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놀이터입니다. 나무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인지 능력을 키우고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신체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3번, 4번 나왔어요. 놀이터 중에 저게 제일 재밌어요. 저 미끄럼틀이 제일. 나무와 살림에 대해 쉽게 설명된 책이 있고 목재로 만든 작은 놀이기구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나무 상상 놀이터는 대부분 나무로 만든 체험 공간으로 목재가 뿜어내는 향기는 생활 속에서 산림욕을 즐기는 기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서 목재문화관에는 목재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준 높은 체험도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전동 공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도마가 시중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되는 도마인데 여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도 하고 제가 체험한 걸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무 상상 놀이터와 목재 체험장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재 체험장의 경우 최대 3,000원인 체험비를 내야 하며 만들고 싶은 목재 제품에 따라 정해진 재료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목재의 어떤 소중함을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목재 체험을 통해서 목재의 가치라든지 소중함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충분히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서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체험은 물론 전시와 교육까지 제공하는 달서 목재문화관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2~3명 수준이었던 코로나 입원 환자가 최근에는 20명대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 첫째 주 3명에 불과했지만 3주 만에 2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입원 환자 수 역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입원 환자는 현재 경북대 병원을 비롯해 대구 8개 병원에 분산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KP3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두통과 오한 같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파력과 중증도 증가와 관련해서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증상들이 열이 많이 나고 몸살 같은 독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활동량이나 마스크 안 쓰는 상황이 또 많고 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백신들은 이렇게 효과가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맞았던 백신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단계는 아니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약국에는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엔데믹 후 1,500원까지 떨어졌던 진단키트의 가격은 최근에는 5,000원 수준까지 올랐고 일부 약국에서는 품절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 5배 정도 판매가 되는 편이에요. 가격도 그 당시에 2회 시험지들이는 2회분이 1,500원인데 지금 한 5,000원, 6,000원 합니다, 판매가가. 지금 오늘 아침에 도매상에 들어가고 있긴 해. 도매 제품이 없어요. 옛날 마스크처럼. 대구시는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쯤 신규 백신을 도입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생 10명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3학년으로 구성된 현장학습단은 다음 달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기업 4곳에서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실제 개발 환경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스타트업 대표의 특강을 들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대구시 교육청의 직업계고 글로벌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업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낙동강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7km 지점에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급증하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환경청은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체류 시간 증가 등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 증식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환경청은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의 상황을 전파했고 취 정수장에서는 정수 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대구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재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대구경찰은 수사 끝에 홍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시 공무원 3명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과학영재학교 유치와 과학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 학교지원센터가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당직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기간제 교사 등에 응시할 때 직접 방문을 통해 원서를 제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홈페이지에서 학교별 채용 정보를 확인한 뒤 바로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서부경찰서가 서구 시니어클럽 참여자 15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법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구청이 오는 10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대구 독립운동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아카데미는 13일 대구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20일 국채보상운동 의연 사례 등 총 8회 진행되며 강의는 무료입니다. 여름방학, 여름휴가철 막바지를 맞아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고속도로 통행량도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10%나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장시간 운전 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거나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꼭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